코스피 남겨드리면 이제 코스닥 질문들이 있으셔도 코스닥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상승 가능성, 아주 큰 상승을 하기에는 2차전지 작전이 얼마 끝난지 않아가지고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본격적인 상승. 하지만 이제 반등 구간에는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차전지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지난번에 2차전지 영상 보시면은 그 쌍바닥 한 거 말씀드렸죠. 그 정도 반등도 클 것 같진 않은데 제 생각에.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가 이게 코스닥이 구성되어 있는 세 가지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가 지금 현재 시총상이고 옛날은 제약주였죠. 그러다가 이제 얘들의 작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새로운 작전이 되면서 이렇게 코스닥을 올라갔다가 2차전지 버블이 꺼지면서 또 하락하고, 현재 코스닥 인버스를 편입한 이유는 2차전지의 버블이 끝나는 추가 하락 조짐을 보여서였고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상위라서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이걸 지켜내느냐, 이거하고 이게 남아있다 말씀드렸죠. 요거 지키면 반등인데, 어쨌든 지금 요거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코스닥이 좀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근데 이 반등이 클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당장 이만큼이 나온, 요거는 조금 그럴 거였으면 여기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굳이 또 눌러서. 물론 예전에 셀트리온은 이게 나중에 이 최고점이 58만 원을 한 번 더 넘는 샷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일이 더 걸리거든요, 그건요.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비엠이 여기를 깨지고 또 더 나아가서 여기를 더 깨지게 되면은 코스닥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버티기 할 수 있어요. 제약주라든가 IT 부품주로 버티면서 2차전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면 2차전지는 조금 삐리삐리 하면서 반등도 좀 작은데 오히려 일부 IT 종목이, 근데 IT 부품주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려면은 일단은 하이닉스랑 좀 올라줘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건재하게. 엔비디아가 안 무너져야 하이닉스도 버틸 거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랑 나스닥 기술주가 무너지는데 IT 부품주 혼자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지금 코스닥 대응은 간단합니다. 코스닥이 5일선 회복하면 인버스를 더 줄이게 될 건데, 코스피하고는 다르죠. 여기 빨간색이 5일선인데 요 5일선 빨간색 요거를 지금 장중에 살짝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게 되면 인버스를 좀 추가로 줄이고, 요거 돌파 못한다 그럼 5일선 맞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2차전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디커플링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다가 살짝 보세요. 개미는 계속 사고 있죠. 이건 위험 요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코스닥이 예전부터 왜 이렇게 되냐면은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코스피보다 훨씬 더 개작살 났잖아요. 800대에서 200대까지 폭락했으니까 지수 자체가요. 245까지인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게 개미가 많아서 그래요. 개미가 많고 잡주가 많고 또 작전하는 거 많고, 개인들은 이제 또 급등에 열광하기 때문에 여기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스닥이 꺾이게 될 때 코스닥도 상당한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전까지 한 번 더 얼마를 반등할 거냐, 최근의 고점이 뭐 900선이라도 회복을 할 거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엔비디아가 버블을 만들듯이 코스닥에 있는 IT 시총 상위 중에서 뭔가가 크게 버블을 아주 크게 만들거나, 막 단계 3배, 4배 걔네들이 쫙 하이닉스랑 더불어 이렇게 AI 테마를 확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저는 크게 반등할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에 또 뭐 펀드 자금이 연기금까지 동원돼서 올려야 됩니다. 그 정도 되려면은 그렇게 될 건지. 근데 제약주도 섹터긴 한데, 좀 생로병사 중에서 이제 노쇠 구간에 진입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하기. 일부 종목은 이제 같은 애들은 아직 안 끝나긴 했는데, 작전이 한 종목 제외하고는 이제 반등이 끝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끝나고 있어가지고, 코스닥은 제가 볼 때 확신은 아직 못하겠다. 한 5일선이라도 회복되면은 그 후에 반등을 보자,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근데 인버스를 좀 많이 늘린 게 2차전지가 지금 안 좋아서 2차전지 인버스하고 코스닥 인버스를 늘려놨던 것이고요. 어쨌든 2차전지도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비엠 그 라인을 지켜내면은 좀 반등 구간으로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보면은 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개미들이 코스닥 인버스 폭주할 때는 코스닥이 올라서 인버스 개작살 났고, 레버리지 폭주할 때는 또 코스닥 떨어져서 개작살 나고, 이게 똑같아요. 서학개미들 반도체, 필반도체 3배나 코스닥 인버스 개미들 폭주하는 거나, 지금 둘 다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개미들이 뭔가에 코스닥의 하방에 베팅하면은 반대급부는 어쩔 수 없이, 그죠? 선물상으로 기관급이 상방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3개월마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개미들이 폭주하는 그 반대편에 꼭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스닥 IT 부품주에는 아직도 좀 저평가 코스피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부품주들 실적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반도체 부품주들도 작년에 줄어든 실적에 비해서는 뭐 딱히 저평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부품주가 지금 워낙 많이 오르고 있어요. IT 부품주 중에서 이오테크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반도체 붙은 건 지금 다 올랐잖아요, 거의. 그 신호가 언제 나왔냐? 제가 그 얘기를 막 드렸던 때가 작년 상반기 아니었나요? 1분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2분기인가? 어쨌든 그 중에 1부는 급등하고, 제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말씀드렸는데 디스플레이에서는 또 나오긴 했는데 주로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고, 아니면 같이 하는 애들 디스플레이 쪽도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쪽 애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주성 엔지니어 같은 애들이라든가. 이후에도 뭔가 테마는 돌고 돌아서 뭐 게임주가 될지 뭐가 될지 뭐 이제 돌고 돌면서 또 뭐 로봇도 이제 끝난 한물 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 중에서 IT 부품주 중에서 많이 오르는 애들은 또 떨어질 거고,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어쨌든 PBR 기준으로 잘 보시고요. 단 이 반도체 부품주의 추가 상승 여부는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2차전지랑 제약주가 좀 같이 떨어졌죠. 그거 보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좀 누르려고 하는구나, 기관이. 좀 그런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기관이 여우고 개미는 진짜 하룻강아지 개미고, 여기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이 다시 꺾여 내려온다 그러면은 도와줄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관은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면은 좀 코스닥은 안 좋게 볼 것 같고, 지금도 매도하다가 살짝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장중인데 5일선을 회복할까 말까 좀 간당간당하죠. 빨간색 선을 회복할까 말까 간당간당 하는데, 회복하면 인버스 줄이고, 근데 5일선 다시 깨면은 또 인버스를 늘리고,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조금 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수렴주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렴하는 식으로 가고 있죠. 본격 상승을 하려면 여기 이 상단,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 본격 상승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 하단을 깨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 수렴하는 이 언저리에서라도 좀 반등을 내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수렴하는 데에서 반등을 내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2차 전지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또 만약에 개미들이 코스닥 인버스에 엄청나게 베팅한다, 그러면은 작년과 같은 샷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코스닥 인버스 죽어라 샷입니다. 이게 다 토토랑 관련된 일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미들이 폭주하는 방향을 잘 보세요. 3개월, 6개월 뒤 보면은 그게 금액이 진짜 커지면은요, 보다도 금액이 커지면 3개월 만에 그 금액이 도달할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도달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모일 만큼 커지면은 개미들은 다 잡아먹힌다. 증거로 여러 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크게 하기에는 기관들이 이제 받치려고는 하거든요. 이제 편도도 있고, 제가 볼 때 연기금까지도 좀 동원되는 포스코 DX 같은 건 그런 면들도 있는데, 이 종목들을 다 받치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LNF, 첨보는 좀 무너졌지만은 포스코 퓨처엠 종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2차 전지 버블이, 그리고 버블이 굉장히 크잖아요.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게 떨어졌어도 아직 버블이 엄청 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포스코 DX도 그렇고 받치려고 하지만은 다 하긴 힘들고, 하루는 얘 올려주고 막 그런 식으로 좀, 예전에 오를 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얘들은 조금 힘겨워 보이는 중에, 근데도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서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연기금 뭐 나중에 그럼 연기금이 큰 손실을 보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인버스는 좀 반영을 잘 못해서 제가 다 빼놨고요. 지금 커뮤니티 글이나 블로그 글 참조하시면 제가 코스닥 인버스나 비중 조절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회복되면은 코스닥 인버스 또 5% 추가로 지금 10% 정도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거 5% 마저 줄여서 코스피가 좀 상향 신호를 내고 있어서요. 그럼 코스닥, 코스피 비중을 더 늘리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코스닥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급등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죠? 중소형주니까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 대신에 또 급락도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거는, 근데 이 중에서도 IT 부품주 가운데서 저평가도 있고 실적이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올해의 이런 안 좋은 환경에서도 실적이 더 좋아지는 애들이라든가 그런 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맨날 이거 뭐 코스피 나스닥 차트 분석해서 인버스 비중 조절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딱 그냥 적립식으로 딱 가고 그렇게 조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적만 보면 되잖아. 딱 실적만. 근데 제가 이제 차티스트니까 이런 거 안 봐드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